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는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의 양경식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또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대투증권에서도 하반기 증시 전망을 내놨던데요. 예. 그 키워드가 바로 회황절로 겨울에 누렇게 떨어진 잎이 여름이면 다시 푸르게 솟아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을 키워드로 선정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있다, 결국에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일단 그 작년도에 봤을 때 2013년도에 최대의 변수가 저희는 판의 변화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동안에 계속 글로벌 경제가 긴축을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올해부터는 성장에 좀 무게를 둘 것이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림에서 한번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소하는 과정에서 2010년부터 시작해서 12년까지 계속 긴축 기조가 지속이 됐고요.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주식시장의 부침이 좀 심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2013년을 원년으로 해서부터는 긴축하고 성장이 화해를 가지면서 긴축 쪽보다 성장 쪽에 다소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반기에는 다소 좀 속도가 좀 더뎠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의미 있는 진전은 있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성장의 회복이 없으면 주식시장의 상승이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판의 변화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면 주식시장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긴축에서의 성장으로의 전환, 진행형으로 하반기 주식시장 여전히 희망적이라는 이야기인데, 또 미국에서는 뭐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은 연내에 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출구 전략이 올해 안에 단행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일단 연준이 제시했던 출구 전략의 그 두 가지 조건이, 하나는 실업률 6.5%, 또 한 가지는 소비자 물가지수 2.5%, 이 두 가지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실업률이 지금 현재는 7.5%이고 저희는 연말에 실업률이 7.2%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6.5%가 되려면 내년도 상반기는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분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물가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양적 완화에 대한 부작용이 노출되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물가 목표 지수는 2.5%인데 지금 현재는 1.1%로 굉장히 많이 낮은, 사실상 양적 완화로 돈을 많이 풀렸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부작용들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한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실업률이나 물가 모두 다 기준치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연내에 출구 전략이 시작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출구 전략과 관련된 논란이 주식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영향력들은 하반기에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첫 번째는 자산 간의 자금 이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달러화 가치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에도 다소간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이 결국에는 모아지면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선진시장과 이머징 시장의 디커플링이 좀 더 완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출구 전략 자체는 연내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논란은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식시장에는 결국에 영향을 줄 것이다. 달러와 같이 많이 올라왔지만 좀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런 것 때문에 디커플링이 돼 있었는데 디커플링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달러와 가치의 하락, 뭐 엔화 약세 부분의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일단 양적 완화에 대한 영향력이 논란이 좀 심해지면 초기 단계에는 달러하고 좀 약간 강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도 추가적으로 여기서 좀 더 아직까지 생각한 것보다 강세 기조가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면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양적 완화가 조금 더 지나가게 논란이 좀 성숙해져 가게 되면 유동성을 그동안에 강하게 흡수했던 쪽이 선진국이었는데 선진국 쪽에서 자금이 일정 부분 이탈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측면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이머징 시장이라든지 원자재 시장으로 자금들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달러화 가치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엔화도 좀
약세가 좀 진정이 되거나 아니면 소폭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머징 통화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그동안에 선진 시장으로 갔던 자금들이 이머징 시장으로 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이 외국인 수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달러화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이머징 시장이 강세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히 상반기 내내 달러화가 예상과 달리 강세를 보였던 구간에서 이머징 시장이 굉장히 약세를 보였었는데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머징 시장이 달러화 약세를 틈타서 이머징 시장이 다시 그동안에 부진했던 모습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나리오대로 좀 연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불안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 연간 전망에서 불안 요인으로 꼽았던 것이 또 유로존의 이슈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절벽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에는 한창 잠잠한데 이 두 가지 이슈가 다시 불가전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예.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그런 우려가 거의 해소가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의 참가자들이 굉장히 좀 약간 욕심이 많은 게 이 두 가지만 해소가 되면 굉장히 모든 게 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두 가지는 다 해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까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욕심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유로존 재정 위기는 긴축보다 성장 쪽에 무게를 두면서 사실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한번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그리스하고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위기의 최대 3국이라고 볼 수 있는 국채 금리가 거의 2010년도 초반 수준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기는 끝났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인데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그 시간의 연장을 통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그 재정 절벽을 회피하고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그게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세금 인상이라든지 지출 축소 때문에 경기가 좀 다소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 개의 점이 실제로 GDP가 나타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막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재정 절벽이 생겼을 때의 그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네. 1분기만 보더라도 예상과 크게 다른 방향으로 GDP가 움직이고 있고 실업률은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절벽도 사실상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양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예. 시장은 수급만 좀 좋아지거나 자금 이동 쪽에서 변화가 생기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또 모멘텀도 있어야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또 강력하게 주어진다면은 특히나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 회복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일단 글로벌 경제가 아직까지 금융위기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성장 국면을 계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성장이 지속이 되는 상황이면 결국에는 경기에 대해서 강력한 모멘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저희도 거기에 일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글로벌 경제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택했던 긴축보다는 성장 쪽으로 좀 무게를 옮기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이 펌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하반기에 생각보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모멘텀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모멘텀의 회복이 결국에는 글로벌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상반기 때 굉장히 성장률이 2% 아래에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은 3%에 가까운 수준까지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모멘텀의 개선과 함께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치도 높여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의 밴드와 투자 전략도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죠. 네, 하반기 밴드 저희 2200까지 여전히 작년도에 제시했던 그 연간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략 쪽에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관심을 가졌던 내수주하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를 통한 슬림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기 모멘텀이 좀 좋아지면서 IT하고 자동차하고 금융이 시장 내에서 주도적인 업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재하고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성장 구조가 변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 아직까지는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에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라든지 1인 소비, 그다음에 중국의 중산층 확대, IT와 신기술의 융합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시장 내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대투증권의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양경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